자, 페이지 21페이지. 자, 제3절 건축 구조의 분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구조에서는 각 구조의 특징과 보통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구성양식이라는 것은 뼈대가 이 골조 개념입니다. 자, 이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구성양식은 이 골조 개념이, 골조 이 뼈대 개념이, 자, 이 골조가, 이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게 어떻게 이 구성되느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바로 구성양식이에요. 구성양식은 분류의 개념이 됩니다. 뼈대 골조 개념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조적식 구조 해놨죠. 조적식 구조는 거기 같이, 자, 이런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시멘트 블록을 갖다가 접착제로 쌓아 올린 겁니다. 접착제로 쌓아서 구성한 것이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입니다. 쌓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뭘로? 자, 접착재료. 접착재료가 무엇을 썼다?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이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 됩니다. 그럼 얘는 고층을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쌓는 한계는 있죠? 여러분들 동전 무제한적으로 계속 쌓아 올라갈 수는 없죠? 일정 정도가 되면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얘는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알아두면 돼요. 핵력, 수평력이 어떻게? 취약한 구조. 취약하다. 수평력에 취약한 구조. 핵력이. 지진.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 내진 구조가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무슨 구조? 내진 구조라 해요. 내진 구조는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다? 내진 구조. 진동의 저항, 견딜 수 있는 구조,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 해요. 그러면 얘는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진이나 진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적조는 그래서 거기 정의 개념이 있죠. 정의 개념이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종류가,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무슨 구조? 습식 구조예요. 자, 그러면 습식 구조가 되면 사실 계절의 영향을, 기후의 영향을 받죠? 그럼 보통 원칙상 겨울철 동기공사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몰래 해요. 원래 겨울철에 공사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가구식 구조. 비결적 가늘고 긴 무대를 어떻게 짜 맞춘 거죠?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뭐다?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럼 가구식 구조는 사실상 가구식은 나무 구조하고 가구식 구조는 나무 구조, 목 구조하고 있죠?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잖아요. 그럼 보통 나무나 철골은 단면에 비해서 길죠? 긴 부재들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짜 맞춰서 만든,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가구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책 가지고 접합 방법이나 짜임새에 따라 구조체가 강도가 좌우돼요.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철골 탑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많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많이. 맞죠? 그래서 이제 크레인도 보면 있죠. 타워 크레인이라고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해놨죠.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뭐다? 비내화적이다.
그럼 얘는 가구식 구조는 행력에는 강해요. 행력에는 강하기 때문에 가구식 구조가 내진 구조는 맞아요. 내진 구조는 되지만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하 구조는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무슨 구조? 내하 구조라 이렇게. 내하 구조는 하재의 불에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시간 견딜 수,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구조가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합니다. 내하 구조.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구조다? 건식 구조다. 건식과 섭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섭식과 건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들은 특성이 어떤 특인가 하면 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공사 기간이 어떻게? 짧아요. 공사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죠. 기후에 관계없이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일체식 구조가 나옵니다. 일체식은 해놨죠. 철근이나 철근을 배건 또는 조립을 해놓고 거기 그 부집을 이용해 콘크리트에 굳어서 일체화가 된 구조가 뭐다? 일체식 구조야. 그래서 일체식 구조라는 것은 뭐 제일 시험 먼저 나온 게 일체식 구조, 이거부터 먼저 냈거든요. 1회 시험 때 일체식 구조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자, 이 접합부가 뭐가 되는 거다? 일체화가 되는 구조예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일체화.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일체화가 된 구조가 일체식 구조가 되는데, 바로 그 재료가 거기 나오죠. 종류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험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왔었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제가 아마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데, 시청 건물이.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이 두 가지 구조가 뭐다?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럼 뭘 갖다 부어넣어야 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돼요. 콘크리트는 굳으면 됩니까?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체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식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다 돼요. 내진, 내구, 내하 다 돼요. 근데 아까 할 것 가구식 구조는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 했죠. 그리고 자, 우리가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체식 구조는 다 됩니다. 근데 일체식 구조의 특징들이, 자,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를 쓰다 보니까 이 일체식 구조는 무게가 자중이 어떻게? 무겁습니다. 자중이 무겁고 공사 기간이 어떻게? 길어요. 공사 기간이 길고, 일체식 구조는 자중이 무겁고 공사 기간이 길고 철거 해체가 어떻게? 어려워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봐요. 붕괴된 매몰사가 또 사고 나죠. 무식하게 부숴서 그래. 어떻게 부숩니까? 그 포크레인 있죠? 큰 거 갖다 놓고요. 꼭 두드려가 부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위에서부터 계속 진동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밑에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약해진 상태에서 그 포크레인 무게를 못 이기고 추락한 거 아닙니까? 맞아?
붕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철거 현장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라고. 제가 철거 현장 아르바이트 갔었는데요. 그래, 우리는 그때 포크레인 안 올렸을 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한마 있죠. 오한마가 이거 막 때리고, 무식하게 부숩니다. 우리는 포크레인을 얹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크레인 이용해가지고, 큰 줄을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퉁 쳐가지고, 그래, 부수는 데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갔었는데, 우리는 막 들어가가 미리 있잖아요. 유리창 이런 거 다 깨고, 이런 거 다 걸어. 뼈대만 남기, 나중에 다 뜯어야 사람이 가게. 와, 막 들고 막 두드리고, 벽돌 이런 거 막 사람이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잘 파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추 큰 거에다가 퉁 쳐가지고 그래 부쉈는데, 무식하게 부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올리가지고 부수다가 많이 그 사건 생깁니다. 포크레인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또 작은 거 올려가니 힘 못 쓰니까 큰 거 올려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철거 해체가 제일 어려운 구조가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구조. 보시고, 그런데 그 용어 정리에 라멘 구조, 벽식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 전단벽 해놨죠.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RC조라, 이걸 줄여서 무슨 조? RC조라고 하는데, 어느 하나의 구조만이. 근데 이제 철근이 보통 얘가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 부담은 얘가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뭐 부담한다?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각각 하나씩 담당하라고 설계했는데,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구조가 라멘 구조예요. 그래서 우측 23페이지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거, 이것이 무슨 구조? 라멘 구조. 기둥, 바닥판으로 구성된 이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라고 해요. 골조 구조. 이것이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틀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는 기둥 보구조라고도 하는데, 보통 교수들이 라멘 구조 아니면 골조 구조라고 합니다. 많이 씁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하고 이 구조가 달라지는데 차이점은 이거죠. 아파트는 사실 이거 아니면, 라멘 구조 아니면 뭐다? 벽식 구조 둘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는 뼈대가 이거 라멘 구조 아니면 벽식 구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벽을 뭐 전단벽 또는 내력벽식 이렇게 얘기하나요? 내력벽.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전단벽은 수평 하중 행력에도 저항시킬 수 있는 벽이고, 하중을 얘가 받아주잖아요. 내력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구성 부재가 뭐다? 철근 콘크리트 뭐가 있는가 하면 기둥이 필요해요. 일단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의 뭐가 간다? 포가 가는 거예요. 포가. 그래서 이거는 이 포가 꼭 있어야 돼. 이 포가 있는 거예요. 포가. 그리고 거기에 바닥판이 쳐져 있는 거예요. 바닥판 슬래브가. 그래서 이 바닥판 슬래브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 한다? 라멘 구조, 골조 구조. 틀처럼 짰다 해서 틀 구조라고도 하고, 기둥하고 포가 있다 해서 기둥 보구조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라멘 구조, 골조 구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하고 보는 설계가 안 된 거야. 기둥과 보는 설계를 안 하고,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겁니다. 현행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이 바닥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그래서 이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되는 겁니다. 이 벽하고 그 다음에 이 슬래브 바닥판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벽식 구조예요. 벽식 구조고, 그 반면에 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구조가 있는가 하면 플랫 슬래브 구조 나오죠. 플랫 슬래브 구조는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예요.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 무량판 구조가 세 번째,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다 이거 보량자입니다. 보가 없는 판 구조다. 그러면 라멘 구조 여기에서 그 그림에서 보를 뺀 거예요, 쉽게. 우측 23페이지 그림이 라멘 구조라고 했죠. 거기서 보를 뺀 거예요, 보. 뭐 큰 보, 작은 보 있죠. 이 보를 뺀 거예요. 그럼 바닥판에 기둥이 직접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량판 구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거기 보면 플랫 슬래브 구조가 점책에 있죠. 플랫 슬래브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가 있습니다.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하고 이 두 가지가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플랫 슬래브 구조는 바닥판 슬래브가 있는데 이 슬래브 바닥판이 있어요. 근데 기둥이 보를 설계를 안 하거든요.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펀칭 전단, 뚫림 전단을 보강해서 이 바닥판 밑에 지판, 지지하는 판을 지판을 설계해 준 거야. 주두 부분은 경사주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판과 주두 부분이 보강이 이루어진 거야. 지판과 주두 보강이 이루어지면 플랫 슬래브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플레이트 슬래브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 슬래브가 있을 때 기둥이 직접 받치는 거예요. 기둥이 직접 받치는 게 이 슬래브를. 그렇다 보니까 주도 부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다?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아파트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라멘 구조하고 아파트의 골조가, 아파트 이 골조는 라멘 구조하면 무슨 구조? 벽식 구조로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얘들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주 언급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라멘 구조는 뭐가 있다? 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페이지 2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거기 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닥판이 있고 보가 있으면 보 높이가 높죠? 크잖아, 맞죠? 바닥판 두께보다. 그림상 보면 맞죠? 그림상 뭐 바닥판 두께가 얇고 보가 크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라멘 구조는 얘가 층 높이가 높아요. 벽식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마다 벽식 층 높이가 높아야 돼요. 층 높이가 벽식 구조보다 높아요. 층 높이가 높다. 요거는 보 높이 때문에 보춤 높이를, 보의 높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춤이라고 해요. 보 높이 때문에, 보춤 때문에 층 높이가 높아져요. 동일한 반자 높이를 하려고 하면. 그 반면에 얘는 뭐니까 보가 없으니까 층 높이를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층 높이가 낮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층 높이가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추워지죠. 똑같이 난방하면. 층고가 낮을수록 더 따뜻해져요. 층고가 낮으면. 층 높이가 높아지면 더 추워져요. 보통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방 높이를 아주 낮게 해가 따뜻하게 하면 방이 따뜻해져. 그래서 얘가 층 높이가 낮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두 가지는 비교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라멘 구조 있죠? 라멘 구조는, 얘는 알아두실 거지. 이 층간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얘는 바닥판 두께를 보가 있기 때문에, 바닥판 두께가 150mm, 15cm 이상만 되면 돼요. 그 반면에 벽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얘가 더 심해. 벽으로 둘러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바닥판 두께를 210mm 이상 해야 돼요. 210mm. 그래서 이 법에서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벽식 구조를 보통 이야기한다 보면 돼. 골조 구조는 얼마라는데? 150mm. 얘는 보가 없으니까 바닥판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두께가 두꺼우면 진동이 줄어들잖아요. 얇을수록 진동은 잘 생기죠. 음이 잘 전달돼요. 그래서 두께 규정이 약간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라멘 구조는 여기의 벽은 보통 조적벽이죠. 보통 벽돌벽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벽돌벽이다 보니까 얘는 내력벽 개념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벽이다? 장막벽이에요. 장막벽은 이 조적벽이죠. 골조가 있는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와 같은 골조가 있는 건물에 조적벽이죠. 벽돌이나 블록으로 벽을 쌓는 것을 무슨 벽? 장막벽. 그래서 이 장막벽에, 그 장막벽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철거 해체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방을 넓히기 위해서. 맞죠? 아이고, 방 조그맣한 거 두 개 있는데 같이 움치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얘는, 라멘 구조의 벽은 쉽게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얘는 그 벽이 무슨 벽으로 설계된다? 전단벽 역할까지 하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에요. 핵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의 전단벽이거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설계가 돼, 전단벽이. 그래서 함부로 철거 해체가 돼야 안 돼요? 어렵잖아요. 못합니다.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안 해줘요. 철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같다. 등뼈 중에 한 2개 빼고 싶다, 이게. 몇 번 등뼈 빼면 어떡해? 과연 사람이 걸어 다닐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공간의 가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간에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성이 있다, 가변성이 있지만, 이것은 공간에 가변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변성이 없어요. 쉽게 벽을 철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이 전단벽, 전단벽이 사실상 무엇이 됩니까? 건축물의 하중과 수평 하중을, 지진 하중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하중, 수직 하중의 수직 하중과
수평하중을 전단벽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전단벽이 부담을 하는 거야.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전단벽이 부담합니다. 벽이 다 부담해요.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라멘 구조는 아까 얘기했죠. 골조 구조는 지진의 에너지를 뭐가 흡수하도록 한다? 포가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했겠죠. 보파게 유도한다, 기둥 파괴해야 된다? 보파게 유도하라겠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중 전달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하중이 슬래브에 작용이 되면 이 바닥판의 하중,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를 간다? 보로 가는 거야. 보를 통해서 어디로? 기둥으로 해서 기초, 지반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간다는 거, 보를 이동을 한다는 거,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 반면에 이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의 하중 전달은 하중이 이 슬래브의 작용이 됐잖아요. 슬래브의 작용이 되면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간다? 벽을 통해서 이 벽체로 가서 이것이 바로 기초로 해서 지반으로 전달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은 무량판 구조는 하중 전달, 하중이 어디로 간다? 이 슬래브의 하중이 작용이 되면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가는 거예요. 기둥을 통해서 얘는 보나 벽이 없어요. 벽을 통해 바로 기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슬래브 하중, 바닥판 하중 작용이 바로 기둥을 통해서 가는 거야. 기둥을 통해서 바로 기초로 해서 집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중 전달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전달된다? 기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판과 주두가 보강된 플랫 슬래브 구조는 이것이 사실상 뚫림, 우리나라 말로는 뚫림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뚫림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판과 주두를 갖다가 보강이 되어준 것이 뭐다?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럼 얘들은 특징이 보를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 높이만큼 실내 이용률이 어떻게?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명심하세요. 얘도 보가 없고 얘도 보가 없죠. 보가 없으면 층 높이를 어떻게? 낮춰집니다. 대신에 보 대신에 바닥판 두께가 라멘 구조보다 바닥판이 어떻게? 두꺼워져야 돼요. 그게 기본이야. 뭔가는 두꺼워져야 됩니다. 강화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 무량판 구조는 그는 얘들은 공간의 가변성은 있다 없다? 기둥벽이 없으니까 벽이 없죠. 공간의 가변성이 있죠. 공간의 가변성이 좋습니다. 중간에 뭐 칸막이 치고 막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무량판 구조는 이 플랫 슬래브 구조는 주두 부분이 복잡해요. 기둥 철근도 있고 경사주두나 지판이나 슬래브 철근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의 주두 부분이죠. 플랫 슬래브 구조는 주두 부분 철근 배근이 복잡하네. 주두 부분의 철근 배근이 복잡해요. 배근이 복잡게 배근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들은 접합부 강성은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둥하고 슬래브를 접속하다 보니까 얘는 골조 구조보다
골조 라멘 구조라겠죠. 골조 구조보다 자, 이 접합부 강성이 떨어져요. 접합부 강성이 약해요. 강성이 떨어집니다. 자, 강성은 우리가 변형이 적은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 했죠.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죠. 삼풍백화점 붕괴는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과 무리한 정축이죠. 짬뽕된 거예요. 짬뽕된 겁니다. 이 측면을 자 봐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전담벽 해놨죠. 그래서 이 행력에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이 무슨 벽? 전담벽이에 행력, 수평력, 지진과 같은 행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것이 전담벽이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뭐 철골 구조 조금만 보시고, 자, 현강이나 뭐 강판 강간도 있고 이런 것을 이베시나 볼트, 고력 볼트나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한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면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 나오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는 교량에 많이 쓰죠. 교량 기억하시면 되죠. 인천대교나 부산의 강안대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수 구조죠. 케이블로 만들어 놨죠. 케이블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에는 인장력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죠. 잡아당기는 건 무슨요? 인장력. 자, 셀 구조는 얇은 막 구조의 특징을 이용한 거죠. 자, 얇은 막이 바로 이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AI 때문에 무슨 값이 비해서요? 자, 돼지고기, 소고기가 비싸졌어요. 달걀이 비싸졌잖아. 달걀이 애매하잖아. 달걀이 진짜 애매한 게 있죠. 수입하려고 해도 얘는 신선도 문제잖아, 맞지? 오래 놔두면 맞지? 신선도 문제니까 항공기 들어오고 오니까 비용이 싸지도 않고, 맞지? 항공기 수입한다 가대. 배로 오면 다 상해요, 맞지? 배로 오면 다 상해요. 한 달 동안 이러면 신선도가 없어가지고 안 팔립니다. 그럼 배에다가 뭐가 됩니까? 냉장 창고 만들어 가져야 된대요. 달걀 이 껍질 있죠? 달걀 이 막 있죠? 이걸 이용한 구조가 이거야. 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외력을 곡면 내역력으로 처리해서 얇은 판두께로 대습판이 가능하게 만든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 셀 구조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입체 트러스 구조 나오죠. 자, 선형 부재. 자, 이 가늘고 긴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가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지붕틀에 많이 쓰는 거죠. 얘는 지붕틀에 쓰는 거예요, 지붕틀.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각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한다? 축방향력만 받도록 합니다. 축방향력 체계 박양 구조가 입체 트러스 구조입니다. 축방향은 밑에 용어 정리해놨어요. 부재의 축방향으로 적용되는 힘을 축방향력이라 해. 자, 축방향은 쉽게 이렇게 보면 돼. 축방향은 쉽게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길이 방향. 쉽게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돼. 길이 방향. 자, 그리고 커튼홀은 거기 1번에 해놨죠. 1번에 건물의 외벽을 뼈대가 아닌 경량부재를 사용 구조재 얹히는 구조로서 사중을 감소시켜서 쉽게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것이 뭐다? 커터널 구조입니다. 그러면 커터널은 2번을 꼭 명심하시면 돼요. 얘는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상부 하중을 분담을 안 해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건물의 하중이나 상부 커튼의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넘겨서 28페이지에 시공 과정에서 습식, 건식 나누고, 습식과 건식은 물의 사용 공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걸 뭐다? 습식 구조예요. 그러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와 관련된 건 다 무엇이다? 습식 구조예요. 물로 비벼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나무 구조나 여기 있죠. 철골 구조가 어디다? 건식 구조에 속하는 게 건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는 이겁니다. 자재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해서 다 하면 무슨 구조? 현장 구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가 현재 무슨 구조다? 현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그 조립 구조는 그 부재를 공장이나 다른 데서 생산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해서 만든 게 뭐다? 조립식 구조입니다. 근데 조립식 구조는 2번 출제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내요.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립식 구조는 공장 생산품이니까 공장 생산품의 특징이 뭐예요? 자,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획일적이죠. 맞죠? 빵빵빵 찍으니까 획일적이잖아. 그러면 같은 평면이 반복되는데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왜 조립구조를 잘 안 하는가 하면 조립구조로 하니까 문제가 소음이 심해요. 이론상은 괜찮은데 실제가 되니까요 소음이 좀 심해요. 문제가 생겨요. 층간소음 문제. 그래서 아파트를 조립식 구조로 안 하는 거예요. 현장 구조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론상은 괜찮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우리나라 80년대에 조립구조 막 공법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교수들한테 유행이었거든. 자기가 새로운 조립공법을 만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유행이고 막 이랬거든요. 뭐 어디 교수는 자기가 한 거 잘 안 팔리니까 저기죠. 제자들 보고 좀 쓰라고 하고 이랬는데도 그걸 왜 그래서 왜 안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래. 현장은 뭐예요? 간단해야 되죠. 맞아요? 간단해야 되는데 복잡하면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아주 막 특별한 걸 해놔서 그 부집이 필요 없는 조립工이제 현장에서 철근만 막 갖다 끼워 넣어 가지고 바로 콘크리트 탓을 하면 그 자체야. 그렇게 하는 공법도 만들고 이랬는데 문제가 심각했는데, 자, 그래서 이 조립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공장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 쭉 읽어 두시고 거기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는 다 뭡니까? 장점이잖아. 맞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장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시역 같은 거 있죠? 이형 이것도 장점이잖아. 그런데 뭐 지읒도 장점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미음이나 자 이런 비읍이 뭐다? 단점이에요. 미음 비읍이 단점이죠. 특히 비읍 각 부품의 일치하가 어떻게? 곤란해. 일치하가 어렵다는 게. 접합부 일치하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접합부 일치하가 어떻게? 어렵다 이거예요. 접합부. 조립식 단점이 접합부 일치하가 어렵다 이겁니다. 일치하가 어렵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알아두죠. 공장에서 빵빵 찍어냈기 때문에 이겁니다. 다양한
다양한 외형 추구라든지 외형 추구나 평면 설계가 곤란하죠? 평면 설계가 곤란합니다. 다양성은 없다는 거야. 박박박 찍어내다 보니까. 맞죠? 다양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복이 다양성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 T는 여학생들이 뭘 했습니까? 치마기를 어떻게 짧게 타이트하게 해서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아예 다 짧게 해놨대. 이왕 자를 거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누군 길고 누군 자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다 자른 데도 있고요. 저희 딸내미는 참 좋습니다. 하도 학교에서 교복을 길게 입혀가지고 뭐 그 벌점 받으면 뭐 된다 카드 그래가지고 그는 학교에서 무조건 입는 거 입어가지고 교복이 길어가지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참 좋은 학교야. 자, 그래서 다양한 외형 추구나 평면 설계는 곤란하다. 그 측면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부재 나오죠. 프리캐스트 부재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뭐다?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해. 프리캐스트 부재. 그러면 이 부재로 조립한 것이 뭐다? 프리캐스트 구조입니다. 맞아요? 프리캐스트 부재는 미리 제작된 부재를 뭐라 한다? 프리캐스트 부재고. 그럼 이 부재로 조립을 하면 뭐다? 프리캐스트 조립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립 구조를 프리캐스트 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조립 구조를 프리캐스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캐스트 구조. 자, 제방지 성능상 물류 내진 구조는 지나 진동에 견딜 수 한 구조가 내진 구조입니다. 그런데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와 같은 자 일반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내하 구조는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하 구조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벽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만 알면 돼요.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가 많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벽은 두께 얼마? 10cm 이상만 되면 내하 구조가 된다게. 그 체크하지? 철근 콘크리트는 몇 cm? 1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리얼 체크하시고 벽돌조로서 벽돌조 두께는 얼마? 19cm 이상 되면 내하 구조가 돼. 벽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철근 콘크리트하고 뭐하고 벽돌조 두 개는 틀리 두께가.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거기에서 슬래브 봐두세요. 바닥의 경우에는 4번 나오죠. 30페이지 4번에 바닥의 경우 바닥은 슬래브 두께가 얼마? 기억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얼마? 10cm 이상 되면 내하 구조로 봐줍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방하 구조가 나옵니다. 방하 구조. 방하 구조는 하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방하 구조라고 칭합니다. 방하 구조. 그런데 이때 방하 구조는 철망 모르타르 두께, 바름 두께는 얼마? 2cm 이상 되면 돼. 2cm. 자, 그리고 5번에 보십시오. 방하 그 성능 체크했을 때는 방하 몇 급 이상? 2급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방하는 2급이에요. 방하는 몇 급? 2급. 2급 이상. 나중에 방하 관리자 자격증은 따셔야 돼. 기본으로. 방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하려면 저 위에 거 따야 돼. 방하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특급이 있어요. 큰 건물 가려면요.
위에 거 따셔야 돼. 예. 그게 있습니다. 방아. 옛날에는 쉽게 땄는데 요새는 그렇게 쉽게 안 줄 거예요. 어느 정도 교육을 특별해야 되면. 옛날에는 교육만 받으면 줬거든. 2급은 일정 시간 교육만 있으면 줬었지. 제가 받을 때는 근데 그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받았긴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건축과 이런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이쪽은 받는데 몰라 이래 이 종이 한 장 주던데 그거 뭐 책 어디 꽂아놨다 어디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간단한 시험은 치죠. 그건 뭐 아마 학교 갈 때까지 계속 칠걸요. 그 자리에서 아마 계속 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1급 이런 거는 좀, 이 특급 같은 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방아 몇 급? 2급.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빠 철망 모로 타르잖아요. 맞지? 철 들어갔잖아. 맞죠? 철에도 철 다 이잖아. 철이는 방아 2급이다. 외우면 돼. 은하철도 9호에 누가 나왔다? 철이가 나왔잖아. 맞지? 철이가 거기에서 뭐 많이 했습니까? 도둑놈들마다 맨날 뺏겨 홀딱 뻗는 거만 했죠. 은하철도 9호 한 번도 안 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철이는 작잖아. 그래서 방아 특급이나 1급은 아니고 방아 몇 급? 2급이네. 철하고 철방 들어가면 자 몇 자 들어가야 된다? 2자 들어가면 돼. 2자. 그리고 2번, 3번은 자 이거 재료는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그 두께 합계라는 문장이 나오면 합계가 뭐하고 합쳤어. 합치면 또 구워져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합계가 나오면 2.5cm 이상인 거야.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 2.5cm로 하시면 된다. 합계가. 그리고 4번에 신벽은 중심벽을 신벽이라 해요. 중심벽을 신벽이라 해요. 중심벽.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는 두께하고 관계없이 방하구조로 봐주겠다. 그러면 방하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방하구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한번 내도 되는데 인간들이 안 내네. 방하구조는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 4호 라인으로 가는 이 아파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계단실하고 성관계 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EV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가 계단실이고 여기 홀이잖아. 홀 통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간다. 그러면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 앞에 발코니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맞지? 발코니가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제 용어로는 발코니. 그런데 제 식구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다 베란다래. 온 천국에서 다 베란다를 가니까 내 말이 씨가 안 먹혀. 아빠가 틀린 거야 이러면서. 베란다 맞아. 다 베란다라 가는데 베란다인데 자꾸 베란다래. 온 국민이. 심각해. 발코니인데 다 베란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거실 쪽에 있는 발코니죠. 여기하고 이 사이에 여기가 방화 구조로 됐어요. 요거만 이 방화 구조 됐어요. 발로 빵 차면 뚫려.
성인 남성이 발로 차면 뚫려야 돼. 근데 이 반대편에서 이상한 공사해 놓으면 안 뚫려. 원래 공사하면 안 돼.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 여기 다른 걸 설치하면. 아니 진짜 이건 법적으로 책임 물어야 돼. 이 벌금을 있잖아. 여기 다른 거 설치하면 많이 물려야 돼. 그래놔야지 안 고치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있죠. 성관계 홀이나 이런 데 붙여놔야 돼. 법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벌금을 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 징역 10년 이렇게 놓으면 안 할 거야. 여기 해놨다가 10년 살면 맞죠? 안 해놓을 거 아닙니까? 맞죠? 물건 적체해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바로 빵 차버리면 성인. 여기에 방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시험을 안 내네. 아파트 구조를 잘 몰라가 그래. 학교 교수라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 한 분야만 잘하지 전 분야를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금 만약에 8번 있죠. 35페이지 8번 있죠. 공동주택의 용도별 기본 덕무포 하라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은 이제 틀려지겠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용실 해드렸죠. 아까 써드렸죠. 그다 써놓으세요. 공동주택의 뭐다? 공용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이죠. 사람들 여러 다용도. 공용실 얼마? 언제 시비했어요? 5kg 유톤 per 제곱미터. 맞아? 공용실이 5다.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뭐다? 공용실이다. 발코니는 3이지만 공용실이 5다. 그리고 만약에 계단이 나오면 주의하지. 계단은 복도형 아파트일 때는 얼마다? 했잖아. 5. 아까 계단 해드렸죠.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일 때는 2kg 유톤 per 제곱미터 맞죠? 근데 기타 계단 얼마? 5. 제가 해주는 데까지는 공부해 놓으세요. 시험을 언급을 합니다. 공용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공용실. 자, 공용실 꼭 써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기초구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